5학년 수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업의 순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는 연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또 새로운 개념을 연습해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힘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과제는 익힘책 10쪽 11쪽이었는데요. 해결한 친구들은 해결해 오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익힘책을 해결한 후에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36 빼기 10 더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덧셈과 뺄셈, 곱셈이 모두 있을 때에는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하지요. 두 번째 문제는 6 곱하기 괄호 열고 18 빼기 11 괄호 닫고 더하기 8이라는 식인데요. 괄호가 있는 식의 경우는 괄호가 가장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푼 부분까지 적어주는 것이 포인트이므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빼기 14 더하기 25 곱하기 2의 경우에는 곱셈을 첫 번째로 계산하면 50이 되죠. 그럼 문제에 식을 써보면 40 빼기 14 더하기 50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40 빼기 14 부분인데요. 40 빼기 14를 하는 게 두 번째. 그래서 40 빼기 14를 하면 26이 되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주는 게 세 번째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76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번째 문제의 경우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첫 번째로 21 빼기 16을 먼저 하게 되는데 22 더하기 21 빼기 16은 5 곱하기 3이란 식이 나오고요. 덧셈과 곱셈이 있기 때문에 곱셈 부분을 먼저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22 더하기 15 그다음 마지막으로 계산 순서를 연결해 준 후 22 더하기 15를 하게 되면 37이 됩니다. 다음으로 3번입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와 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56 빼기 4 더하기 2 곱하기 6과 중간에 괄호가 있는 두 가지 식의 차이인데요. 계산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하자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12, 26의 12 부분이죠. 그래서 56 빼기 4 더하기 12 앞에부터 계산하면 52 더하기 12 정답은 64가 되겠고요. 오른쪽 식의 경우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괄호 부분을 먼저 풀어서 4 더하기 2는 6, 그 다음 곱하기 6. 뺄셈과 곱셈이 있기 때문에 곱셈 부분을 먼저 풀어서 56 빼기 36은 20이 됩니다. 64와 20은 64쪽이 크겠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방울토마토가 32개 있습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각각 6개씩 먹었습니다. 남은 방울토마토가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일단 문제를 좀 이해하자면 방울토마토가 총 32개 있었습니다. 이것을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각각 6개씩 먹는다고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남은 건 얼마일까요? 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 2와 3, 이 친구들이 합쳐진 숫자가 모두 6개씩을 먹는 거기 때문에 더하기가 되겠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보면 32 빼기 괄호 열고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이 각각 6명씩 각각
6개씩 먹었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 해결해 보면 32 빼기 5 곱하기 6. 이 부분 먼저 풀어서 32 빼기 30은 2. 그래서 남은 방울토마토의 개수는 2개가 됩니다. 지혜네 반 학생은 25명입니다. 11명씩 두모둠으로 나누어 축구를 하고 축구를 하지 않는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반 학생 5명과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응원한 학생이 모두 몇 명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일단 핵심적인 숫자에 동그라미를 쳐보면 지혜네 반 25명, 11명씩 두모둠, 그리고 다른 반 학생 5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25명에서 11명씩 두모둠이 나가게 되고요. 거기다가 다른 반에서 5명이 더 왔습니다. 이를 연결해서 써보면 25 빼기 11 곱하기 2, 11명씩 두모둠이 나간 것이죠. 여기서 남은 친구들은 다른 반 학생 5명과 응원을 했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괄호를 치지 않아도 같습니다. 그래서 25 빼기 22 더하기 5, 괄호 안을 먼저 풀어준 거죠. 3 더하기 5는 8. 그래서 응원한 학생은 모두 8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화를 보고 지혜와 준기가 일주일 동안 이중뛰기를 모두 몇 번 했는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지혜는 이중뛰기를 매일 30번씩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혜의 경우에는 7일 동안 30번. 그런데 준기의 경우에는 3일은 쉬었다. 이 부분을 식으로 나타내줘야겠죠? 일주일은 7일, 3일을 쉬었기 때문에 3을 빼주고 매일 50번, 5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덧셈식으로 연결해 보면 7 곱하기 30 더하기 7 빼기 3 곱하기 5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면 지혜의 경우는 210, 괄호 안에 계산해서 4, 5, 20, 200이 되고요. 210 더하기 200은 410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의 경우에 덧셈과 곱셈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는데요. 틀리지 않도록 계산 기호를 잘 확인한 후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덧셈, 뺄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덧셈과 뺄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은 지난 시간에 배운 덧셈, 뺄셈, 곱셈의 혼합 계산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한다면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네 가족은 탁본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놓여있던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하여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알아봅시다.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슬기네 가족이 놓여있던 한지 10개에서 14개를 더 받아왔고요.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4개로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슬기가 한지를 3장 사용했을 때 슬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한지가 몇 장이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면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한 명에게 나누어 준 한지를 구하는 식을 써보라고 합니다. 일단 10장이 있었고요. 14장을 더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더하기 부분에 괄호를 해야겠죠. 그리고 넷으로 나누었다 라고 하면 가족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한지의 개수가 됩니다. 두 번째로 슬기가 가지고 있었던 한지 중에 3장을 사용했을 때 가지고 있는 남는 한지가 몇 장인지 나타내는 것으로 식을 다시 써보면 한 명이 갖고 있는 것에서 3개를 썼다라는 식이 되겠지요. 그래서 10 더하기 14를 괄호로 묶고 나누기 4, 그 다음에 3장을 사용했다라는 식이 되게 됩니다. 위의 계산식을 푸는 순서를 이야기해보면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먼저 계산하겠죠? 그리고 나눗셈과 빼기 중에선 무엇을 먼저 계산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나눗셈이지요. 다시 한번 정리된 공식으로 복습을 해보자면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나눗셈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래를 다시 살펴보면 17 더하기 13이 괄호에 묶여있고 나누기 5 빼기 3의 경우에는 17 더하기 13을 먼저 계산한 후 나눗셈을 계산한 후 뺄셈을 계산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식을 뺄셈과 나눗셈의 위치를 바꾸어 써 보았습니다. 하지만 풀이 과정은 비슷하죠. 17과 13을 가장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뺄셈과 나눗셈은 위치에 상관없이 나눗셈을 먼저 풀어주게 됩니다. 그 후 뺄셈을 하게 되죠. 괄호와 기호의 모양을 잘 보고 계산 순서를 결정하신 후에 문제를 풀어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덧셈, 뺄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쪽 아래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약 5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모두 잘 풀어보았나요?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다시 복습을 한 후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순서에 맞게 계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는 계산 순서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왼쪽 식입니다. 30 빼기 12 나누기 3 더하기 6의 경우에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12 나누기 3은 4이죠. 뺄셈과 덧셈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결하게 됩니다. 30 빼기 4는 26, 마지막으로 더하기 6을 해결해주면 32. 그래서 정답은 32이고요. 오른쪽 식은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30 빼기 12를 먼저 해결해줘서 18, 그 다음 나누기와 더하기가 있으므로 나누기 먼저 만나서 6, 그 다음에 6 더하기 6을 해결해주면 12. 그래서 정답은 1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식의 계산 결과가 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나요? 괄호가 있는지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괄호가 있는지, 나눗셈, 덧셈, 뺄셈의 위치를 잘 확인하였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한 단은 4,500원, 당근 한 개는 800원, 배추 4포기는 12,000원입니다. 파 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봅시다. 이런 문제의 경우는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파는 한 단이 4,500원이라고 합니다. 당근은 한 개에 800원이고요. 배추는 4포기에 12,000원이네요. 그럼 배추는 4포기에 12,000원. 그럼 한 포기의 가격을 구하려면 12,000원 나누기 4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이 괄호의 경우에 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파 한 단 가격에서 빼기 당근과 배추 한 포기의 값을 빼주는데, 그럼 써봅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결하게 되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이 두 값을 더한 것을 파에서 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전체 값에 괄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보면 800 더하기 12,000 나누기 4는 얼마죠? 여기 먼저 계산하면 3,000원이죠? 그래서 3,800. 괄호 안을 해결한 값은 3,800이 됩니다. 그래서 4,500 빼기 3,800은 700원이 되지요. 덧셈, 뺄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식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지, 식의 위치를 잘 결정했는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잘 이해한 후 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4가지 연산기호가 모두 나타났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확장하는 개념이니 배운 것들에 대해서 잘 복습한 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과제는 익힘책 12쪽과 13쪽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밀리지 않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집중해서 풀지 않으면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 집중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